안녕하세요, 피지스트입니다. 오늘 할 거는 50견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 50견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무엇인가, 아니면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해요. 뭐예요? 우리가 치료가 어떤 게 효과적이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알기 이전에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치료가 효과적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먼저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50견의 그 여러 증상들 중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병원에 가서 50견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50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50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들, 그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우리가 좀 찾아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알아야만 예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만, 너무 많은 치료들이 존재하는데 그 치료들이 사실 나한테 다 도움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나한테 더 적합하고 맞는 치료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50견이라고 하는 게 저번 영상을 안 보셨으면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거든요. 세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통증기라고 해서 막 통증이 심해지는 그 구간이 있다가, 두 번째는 저희가 좀 뻣뻣해지는 그 구간이 와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것들이 서서히 조금 풀어지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단계의 특징들이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죠? 세 단계요. 네. 첫 번째.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는 이제 보통 통증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말 그대로 염증이 굉장히 강해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때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눌려서요? 아니면은 눌려서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음, 염증이 심한 분들은 가만 눌리지 않아도 가만히 그냥 천장 보고 자도 아프다라고 많이들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팔 올리는 동작들, 뭐 머리를 감는다던가 머리를 말린다던가 이럴 때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특히 옷을 갈아입을 때,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을 갈아입을 때, 그리고 겨울에는 또 외투를 입을 때, 이럴 때 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조금 쉽게 얘기해서 뻣뻣함이 주가 되는 그 단계 때는 어떤 좀 특징들이 더 독보적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의 어떤 연장선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통증은 조금 더 줄어요. 음, 주는데 대신에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음, 똑같이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고 느끼지만, 첫 번째는 통증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는 특징이 더 강하고, 두 번째는 통증보다는 그냥 가동 범위 자체가, 유연성 자체가 굉장히 굳는 형태로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저희가 통증이 심할 때는 말 그대로 통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뻣뻣함이 심해지면서 팔이 쓰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되고, 그게 불편함이나 통증으로 나올 때는 말 그대로 팔을 쓸 수 있는 범위나 아니면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치료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운동이나 치료를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가장 첫 번째, 통증이 심할 때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때 뭐가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주사도 있고 물리치료도 있고 운동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네, 어떤 게 조금 더 효과적이죠? 우리가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단 주사가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 스테로이드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사 치료가 통증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데, 이제 문제는 그 효과가 되게 짧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통증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는 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짧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칭이라던가 운동을 같이 병행해줘서 이런 효과를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맞고 통증이 준 상태에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했을 때 그 효과나 통증을 줄이는 효과 아니면은 팔의 가동 범위를 조금 늘리는 효과 이런 것들이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스테로이드에 대한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통증이 줄어드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드릴 거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통증이 심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고 나서 통증이 줄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스테로이드 주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운동을 진행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스테로이드를 선행할 필요가 없고 바로 스트레칭이라던가 운동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통증이 되게 심하고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은 시기인데 아프게 운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좀 덜 아프게 운동을 해야 돼요? 일단 통증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서 최대한 통증을 좀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 운동을 해라. 그게 범위가 아무리 작던 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저희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을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불편한 부분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염증이라는 것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15분 정도 어깨 관절에 얼음 찜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셔야 편하게 운동하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한번 뭐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시죠. 지금 하실 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단계, 통증이 심한, 즉 잘 때 막 욱신욱신거리고 어떻게 해서도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그런 단계에 하셔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얼음찜질 해주셔야 되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산인데요. 집에 우산이나 지팡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운동하고자 하는 손 쪽 밑에 팔꿈치 아래에 수건을 하나 대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90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를 좀 맞춰주기 위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몸 쪽으로 붙이거나 팔꿈치를 눌러서 수건을 누를 필요는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우산에 손잡이를 그대로 쥐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쓸 거는 안 아픈 쪽 손이고요. 안 아픈 쪽 손은 우산에 저희가 중간이나 끝 쪽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안 아픈 손으로 이용을 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저희는 오른손은 자의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왼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하고 팔을 쭉 뻗어주실 거예요. 이때 팔을 구태여 밀거나 당길 필요 없이 편안하게 팔만 뻗은 상태에서 And I ain't gonna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Bu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you ain't having fun? I guess I'll try this, try that, might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 look here. 네, 첫 번째 근력 운동은 이제 밴드를 가지고 팔을 당기는 운동인데, 밴드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팔을 너무 높이 들면 가동 범위 제한이 있어서 아프기 때문에 내가 들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려주시고, 여기에서 가볍게 좌우로 살짝만 벌려주세요. 그래서 뒤에 근육이 약간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당겨주셔서 뒤에 있는 근육들이 써질 수 있도록, 이때 그냥 팔을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밴드를
좌우로 당겨 놓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계속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반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슈러그라 그래서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인데, 가벼운 무게를 설정하셔서 그대로 쓴 다음에 어깨를 위로 그대로 올려주세요. 으쓱하고 천천히 내리고, 어깨가 귀와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올리시면 안 되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푸시업이라는 동작인데, 우리가 푸시업을 체중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벽에다 대고 이제 미는 동작인데요. 이걸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벽에 딱 대세요. 대시고 이대로 손바닥을 밀어주면 이제 견갑골에서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로, 이 힘을 유지하는 상태로 그대로 체중을 실어서 내려가고, 다시 손바닥을 밀어서 몸통을 밀어내고, 계속 견갑골에 힘이 들어간 상태 유지하시고, 그리고 손바닥 밀어서 돌아오고, 이것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범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운동은 이제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견갑골을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이제 팔의 어떤 움직임의 더 가동성을 더 높이는 운동 중 하나예요. 폼롤러를 벽에 딱 대시고 내 손목에 위치를 시켜 주신 다음에 팔은 90도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때 폼롤러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손목으로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누르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동 범위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폼롤러를 누르는 힘을 유지하면서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